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에 정순댁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막걸리 향이 뒤섞여 늘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30 중반의 과부 정순댁은 이 주막의 주인이었죠. 남편을 잃은 지 10년, 정순댁은 막걸리 항아리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여 정순댁 막걸리를 맛보려는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정순댁의 술 빚는 솜씨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유산이었어요. 젊은 날 정순댁의 남편은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늘 정성껏 막걸리를 빚었습니다. 정순댁은 시어머니가 술을 빚을 때마다 곁에서 항아리에 누룩을 섞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맛을 익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달빛 아래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비법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애미야, 술을 빚을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꽃잎과 약초 뿌리를 넣고 달빛에 섞으면 술이 살아난단다. 정순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어머니의 비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것이었지요. 남편이 마실 술을 빚던 솜씨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순댁은 그 비법으로 주막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정순댁 주막은 북적였어요. 정순댁은 땀을 닦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막걸리를 퍼내며 외쳤답니다. 오늘 막걸리도 달빛 아래서 익혀 구수하게 목에서 술술 넘어가니 이리 와서 목을 축이시고 가세요. 그녀의 호탕한 웃음에 마을 남정네들은 걸쭉한 목소리로 응답했죠. 아이고 오늘도 목이 컬컬하니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세나. 정순댁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런 평화로운 주막에 느닷없이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이 사내, 이름은 만득이었어요. 헌 옷을 걸치고 집시는 너덜거렸지만 얼굴엔 얌생이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만득은 주막 문턱을 넘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외쳤답니다. 오호, 이 무슨 향기란 말인가? 이곳이 천상의 막걸리를 판다는 그 주막이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던 것이었어요. 정순댁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허름한 옷차림에 밥값도 없어 보이는 사내의 출연에 그닥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정순댁이 말하였지요. 행색을 보아하니 술을 마실 차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술향을 맡는 건 공짜니 마음껏 취해보고 가시오. 그녀가 눈을 흘기며 말하였답니다. 만득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 소문난 정순댁 막걸리를 맛보러 온 만득이라 하오. 한 사발만 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 뻔뻔한 말투에 정순댁은 코웃음을 쳤죠. 돈도 없이 술을 달라니 참으로 얌생이로구먼요. 하지만 만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꺼진 주머니를 뒤지며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주모, 이 만득이 빈털터리인 건 맞소만 노래 한 곡이면 술값을 퉁칠 수 있지 않겠소? 그러더니 대뜸 흥겨운 농요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오호라, 산 좋고 물 좋은 이 마을, 정순댁의 술 한 잔에 마음까지 취하네. 그의 노래는 제법 구성져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었죠. 정순댁은 어이가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흥겨운 노랫소리를 들으니 술 한 사발이 아깝지 않겠구려. 그녀는 투덜거리며 작은 사발에 막걸리를 퍼주었답니다. 만득은 사발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죠. 아, 이건 술이 아니오. 신선이 내린 선주라오. 그의 넉살에 정순댁은 피식 웃고 말았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만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술을 마신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더니 정순댁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죠. 주모, 이 만득이 갈 곳이 없소. 이 주막의 향기에 홀려 떠날 수가 없구먼. 나를 머슴으로 써주시오. 밥 한 술에 술 한 사발만 주시면 뼈가 부서져라 일하겠소.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정순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만득을 훑어보았어요. 보아하니 부서질 뼈도 없구려. 삐쩍 마른 얌생이를 어디다 쓰란 말이오? 이름커녕 술만 축낼게 뻔하지. 하지만 만득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주막 마당에 굴러다니던 무거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외쳤답니다. 주모, 보시오. 이 만드기 힘 하나는 끝내주지 않소. 항아리 나르고 장작도 패고 또 어디 아오? 밤에 힘쓸 일까지 모두 써드릴지. 그 말에 마을 안악 하나가 끼어들었죠. 밤이 적적한 정순댁에게 저렇게 힘이 센 머슴이 들어오면 안성맞춤이겠구먼. 저런 제주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데. 라며 깔깔거리고 웃었답니다. 그때 마침 주막에 늙은 개 복실이가 만득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답니다. 만득은 능청스럽게 또 한마디 하였어요. 정순댁, 보시오. 이 복실이도 내가 좋은지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인가 보오. 귀여운 강아지야. 이 만드기가 너 밥도 챙겨주마. 그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정순댁마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좋소. 딱 사흘만 일을 시켜보겠소. 술만 축내거나 게으름 피우면 쫓아낼 테니 각오하시오. 정순댁이 못 이기는 척 허락하자 만득은 만세를 부르며 마당을 굴렀답니다. 그렇게 만득은 정순댁네 주막에 눌러앉게 되었어요. 그는 집안 곳곳에 허드레질과 힘센 남정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손을 보며 힘센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곤 때때로 말하였답니다. 주모, 이 만드기 일 잘하니 술 한 사발 주시오. 만득이 능청스럽게 굴 때마다 정순댁은 눈을 흘겼지만 그의 익살에 주막이 더 활기차졌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마을에 한양에서 온 상인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순댁의 주막에 술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최 씨는 점잖은 척 웃으며 정순댁에게 다가왔죠. 주모, 술맛이 좋다고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소이다. 이 구수한 막걸리, 나와 함께 한양에 큰 주막을 차리면 정승부럽지 않게 살 것이여. 어떻소? 나랑 한양으로 가지 않겠어?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탐욕으로 번쩍였답니다. 정순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코웃음을 쳤어요. 정승. 내 술은 이 마을 남정네들 목을 축이는데 딱이오. 나리, 큰 주막은 어울릴 만한 다른 일을 찾아보시구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 사발을 닦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최 씨를 훑었죠. 그래. 한양에서까지 내 술이 소문이 얼마에 났기에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오? 최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콤한 말로 흥정을 이어갔어요. 말도 마시오. 전국을 돌던 장돌배기들이 이 주막에서 술맛을 본 사람치고 이 집 술에 대하여 말은 안 하는 사람이 없음입디다. 정순댁 술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단 말이지요. 정순댁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만득은 최 씨의 교활한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는 정순댁 곁으로 슬쩍 다가가 속삭였죠. 주모, 저런 여우 같은 자는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사기꾼이라오. 이 만드기 눈썰미 하나는 알아준다오. 정순댁은 그의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만득의 든든한 기운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답니다. 최 씨는 정순댁의 기세에 살짝 주춤했지만 탐욕스런 미소를 숨기며 물러났어요. 정순댁, 곧 마음 바뀔 거요. 두고 보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주막을 떠났답니다. 정순댁과 만득은 서로를 마주보며 피식 웃었어요. 해가 뉘어지며 주막의 북적임이 잦아들었어요. 정순댁은 최 씨의 교활한 제안을 물리친 뒤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죠. 저런 여우 같은 자가 또 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녀는 항아리를 닦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문득 만득의 속삭임이 떠올랐어요. 주모, 저런 여우 같은 자는 믿으면 안 돼요. 그의 든든한 기운이 최 씨의 꿀발린 말에 흔들릴 뻔한 그녀를 붙들어 주었죠. 정순댁은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저 얌생이 생각보다 제법이구먼. 저녁 무렵
정순댁은 주막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만득을 불렀답니다. 만득이, 이리 와보게. 만득은 땀에 젖은 얼굴로 달려와 능청스레 답하였죠. 주모, 또 무슨 힘쓰는 일 있소? 이 만득이 뼈 부서지게 일할 준비 됐소. 정순댁은 눈을 흘기며 웃었어요. 힘은 아껴두고 오늘 저녁 내 방으로 오게. 최씨 그 여우 같은 자를 쫓아준 덕에 기분이 좋으니 막걸리나 한 사발씩 걸치세. 만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만세를 불렀죠. 오호, 주모의 선주를 잔뜩 마실 기회라니 이 만득이 평생 충성하겠소. 밤이 깊어 주막이 고요해지자 정순댁은 방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막걸리 항아리와 간단한 안주가 놓인 상 앞에 둘은 마주 앉았죠. 정순댁은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만득에게 내밀었답니다. 자, 한 잔 받으시게. 오늘 자네가 아니었으면 그 최씨 말에 혹할 뻔했네. 만득은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들이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주모, 이 만득이 눈 하나는 밝다니까 저런 사기꾼은 코만 봐도 알겠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술을 쭉 들이켰죠. 정순댁은 사발을 기울이며 말하였답니다. 그래, 자네 눈썰미 덕에 주막을 지켰으니 이 술은 내가 주는 보답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만득은 그 기운을 느끼며 조심스레 물었죠. 주모, 근데 이 주막에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주모의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어찌 눈동자에는 외로움이 가득하오? 정순댁은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잃고 10년, 남정네 향기도 못 맡은 채 술 항아리만 안고 살았지. 만득은 그녀의 말에 사발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바라보았죠. 주모, 그 고단함 이 만득이 어찌 모르겠소? 나도 하나뿐인 어머니를 여의고 3년간 떠돌다 이 마을에 와서야 사람 사는 맛을 알았소. 주모의 막걸리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탁주와 꼭 닮았소. 마치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구려. 그의 눈빛은 솔직했어요. 정순댁은 그 눈을 마주하며 가슴이 뛰었답니다. 자네의 넉살스러움이 처음엔 얌생이라 여겼는데 이젠 남정네 같구려. 그녀는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죠. 만득은 정순댁의 손을 살짝 스치며 말하였답니다. 주모, 이 만득이가 겉모습은 비록 허름하나 다른 것들은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오. 정순댁은 그의 손길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만득이, 내 적적한 밤을 채워줄 수 있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간절했죠. 주모, 이 만득이 목숨 걸고 해보리다. 만득은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덕순댁에게 달려들었지요. 정순댁은 만득의 거친 손길을 느끼며 오랜만에 천당을 오갔답니다. 만득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어요. 주모, 이 만득이의 실력이 어땠소? 정순댁은 그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죠. 만득이, 이렇게 강렬한 밤은 정말 오랜만이오. 둘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 보냈답니다. 다음 날 한양에서 온 상인 최 씨가 정순댁의 주막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겉으론 점잖은 척했지만 눈빛은 여우처럼 교활했죠. 그는 정순댁의 막걸리 비법을 손에 넣어 주막을 차릴 심산이었습니다. 정순댁, 이 주막의 술맛이 어찌 이리 구수한 거요? 비법 좀 알려주시지 않겠어? 정순댁은 그의 달콤한 말에 코웃음을 쳤죠. 내 술은 손맛으로 빚는 거요. 비법 따윈 없소. 최 씨는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그는 비법을 알아내려고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주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정순댁이 술을 빚는 모습을 엿보았죠. 정순댁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누룩을 섞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최 씨는 그녀의 손놀림을 눈에 담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저 노래, 저 손맛 그 안에 비법이 있을 터. 밤이 되자 그는 더 대담해졌답니다. 주막 뒤뜰로 몰래 숨어들어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쿵 소리를 내고 말았답니다.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깜짝 놀란 만득이. 이게 무슨 소린가? 도둑놈이 든 게 아니야?
그는 횃불을 들고 뒤뜰로 달려갔답니다. 거기서 최 씨가 항아리 옆에 쭈그리고 있는 걸 발견했지요. 아니 이 양반이 여긴 어쩐 일이오? 술이라도 훔치러 온 것이오? 만득이 호통을 치자 최 씨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니요. 그저 길을 잃어 헤맨 것뿐이요. 만득은 그의 뻔한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답니다. 길을 잃었다고? 그럼 이 항아리 뚜껑은 왜 열려 있소? 그는 최 씨를 몰아붙이며 외쳤답니다. 주모, 이리 나와 보시오. 한양에서 온 양반이 우리 술을 다 마실 참인가 보. 정순댁은 그 소리에 뒤뜰로 뛰쳐나왔어요. 횃불 아래서 최 씨를 보자 그녀의 눈이 이글거렸죠. 아니, 이 양반이 왜 뒤뜰에 숨어들었단 말이오? 술이 드시고 싶으면 낮에 와서 드셔야지. 이 야밤에 남의 집 항아리까지 열어 몰래 술을 퍼마실 생각이셨소. 최 씨는 얼굴이 벌개져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는 얼른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모, 오해요. 난 그저 술량에 홀려 실수한 거예요. 정순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두 번 다시 내 주막 근처에서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녀가 호통을 치자 최 씨는 꼬리를 말고 달아났던 것이었어요. 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죠. 정순댁, 저런 여우 같은 자는 이 만드기가 혼내줄 테니 걱정 마시오. 정순댁은 투덜거리며 말했답니다. 댁도 술을 축내기는 마찬가지요. 하지만 그녀는 만득이 횃불을 들고 뒤뜰을 지킨 모습에 살짝 고마움을 느꼈어요. 만득은 슬쩍 눈을 맞추며 말했죠. 정순댁,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면 주막은 끄떡없소. 정순댁은 그의 번질거리는 미소에 눈을 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이었답니다.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던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순댁의 주막 비법을 알아내지 못한 채 더 교활한 꾀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정순댁이 막걸리를 빚는 날이면 막걸리 향이 바람에 실려 퍼져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주막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득은 이제 주막의 일원이 되어 항아리를 나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였답니다. 정순댁, 오늘 좀 힘들었소. 술 한 사발로 이 만득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오. 정순댁은 그의 능청스러움에 눈을 흘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익살이 싫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막을 노리는 최 씨 상인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답니다. 뒤뜰에서 들킨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최 씨는 정순댁의 막걸리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는 낮에는 점잖은 척 장터를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밤이면 주막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정순댁의 술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터. 그는 이를 악물며 비법을 캐내려 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최 씨는 교활한 여우처럼 주막 뒤뜰로 숨어들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정순댁이 술을 빚는 모습을 엿보았답니다. 정순댁은 홀로 뒤뜰에 나와 커다란 항아리 앞에 섰어요. 달빛 아래 노래를 흥얼거리며 누룩을 섞었죠. 달님아, 내 술에 고운 기운을 담아주소. 그녀의 목소리는 신비로웠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항아리에 꽃잎과 약초 뿌리를 뿌렸어요. 최 씨의 눈이 번쩍였죠. 저 주머니가 비법이구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정순댁이 잠시 자리를 뜨자 최 씨는 재빨리 마당으로 다가가 항아리 놓아둔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말린 꽃잎과 약초 뿌리가 가득했죠. 이게 정순댁 술맛의 비밀이라니. 그는 주머니를 품에 숨기고 도망쳤답니다. 정순댁의 막걸리가 특별했던 건 시어머니에게 배운 달빛 속 꽃잎 비법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댁은 항아리 옆에서 주머니가 사라진 걸 알아챘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죠. 만득은 정순댁의 심상찮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답니다. 주모, 무슨 일이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우시오? 정순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 술에 혼이 담긴 꽃잎 주머니를 잃었소. 어제 술을 담그고 이 항아리 위에 올려놓았는데 밤새 감쪽같이 없어졌지 뭐요. 만득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외쳤죠.
어디 있겠지요? 제가 꼭 찾아드리지요. 하지만 뒤뜰 구석구석을 찾아도 주머니는 나오지 않았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그리하여 만득은 장터로 달려가 소문을 캐보았어요. 거기서 최 씨가 남정네들에게 은근히 떠벌리는 걸 들었죠. 정순댁 술이 특별한 건 약초 때문이라던데. 그의 교활한 말투에 만득은 직감했답니다. 저 여우 같은 자가 주머니를 훔쳤구나. 그는 정순댁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주모, 최 씨란 자가 수상하오. 그 자가 비법을 훔친 게 틀림없소.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죠. 감히 내 시어머니의 혼을 훔치다니 가만두지 않겠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최 씨가 훔쳤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만득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답니다. 주모,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저 도둑놈을 꼭 잡아내겠소. 정순댁은 그의 뻔질거리는 미소에 피식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순댁네 주막은 점점 한산해졌답니다. 막걸리 향은 여전히 구수했지만 마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뜸해졌어요. 정순댁은 항아리를 닦으며 한숨을 푹 쉬었죠. 이게 무슨 일인지 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줄었지? 만득은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주모, 무슨 고민이오? 이 만드기가 이제 술을 덜 축내면 되지 않겠소. 그의 뻔질거리는 농담에 정순댁은 피식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던 것이었답니다. 며칠째 손님이 줄자 만득은 장터로 나가 소문을 캐보았어요. 마을 안악 하나가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옆마을에 새 주막이 생겼다던데. 거기 술이 정순댁이 만든 술과 똑같이 구수하다고 하던데. 더구나 술값이 더 싸다 하니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밖에. 만득은 귀가 쫑긋했답니다. 뭐요? 그 주막이 우리의 술맛하고 같다고? 그는 곧바로 정순댁에게 달려갔어요. 주모, 큰일 났소. 옆 마을에 주막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술맛하고 똑같다고 하오. 그런데 술값이 더 싸고 안주값도 절반이라 하니 그래서 우리 주막이 이렇게 한산했던 것이오. 깜짝 놀란 정순댁은 서둘러 옆 마을로 향했답니다. 그곳은 바로 최 씨가 차린 주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의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최 씨는 뻔뻔한 미소를 띠며 술을 퍼주었죠. 자, 맛들 보시오. 이 술은 산골 비법으로 빚은 천하일품이라오. 정순댁과 만득은 몰래 자리를 잡고 술 한 사발을 시켰어요. 정순댁이 한 모금 마시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건 내 술맛이랑 똑같소. 만득도 한 모금 마시더니 벌떡 일어났죠. 최 씨 이놈, 이 도둑놈이 감히 우리 주모의 술 비법을 훔쳐. 최 씨는 태어냈어요. 정순대. 술맛이 비슷한 게 뭐 그리 됐어요? 이건 내 손맛이요. 그의 뻔뻔한 웃음에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죠. 만득은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정순댁이 말렸어요. 여기서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소. 주막으로 돌아갑시다. 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답니다. 주막 마당에 앉아 정순댁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최 씨가 내 꽃집 주머니를 훔쳐 술을 빚은 게 틀림없소. 만득은 주먹을 쥐며 외쳤어요. 그 도둑놈을 그냥 둘 수 없소. 주모, 이 만드기가 그놈 주막을 뒤집어 놓겠소. 정순댁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란으론 안 돼요. 그자가 내 비법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내야 해. 만득은 정순댁의 근심 어린 눈을 보며 손을 덥석 잡았죠. 주모,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같이 그 여우 같은 최 씨 놈을 골탕 먹입시다. 둘은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머리를 맞대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정순댁이네 주막은 점점 더 한산해졌답니다. 옆마을 최 씨의 주막이 정순댁의 술맛을 따라하며 손님을 빼앗아 가자 마당은 썰렁하기만 했어요. 정순댁은 항아리를 닦으며 한숨을 푹 쉬었죠. 이대로 가다간 주막이 문을 닫겠구먼. 만득은 그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위로하며 말했어요. 정순댁,
나쁜 일을 한 놈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오. 무슨 방법이 있을 터이니 이 고비만 잘 넘겨봅시다. 내가 정순댁 옆에서 돕댔으니 너무 염려 마시오. 그나마 만득이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니 마음은 왠지 듬직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정순댁의 주막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교활한 계략을 꾸몄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주막 뒤뜰로 다시 숨어들었어요. 품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배앓이하게 만드는 약초즙이 담겨 있었답니다. 최 씨는 정순댁의 술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약을 슬쩍 부었어요. 이 술을 마신 자들이 배를 부여잡으면 정순댁의 주막은 끝장이다. 후후.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정순댁의 술을 그리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막에 들어왔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술을 마신 이들이 하나둘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배가 꼬이는구먼. 먹은 것이하고는 술 한 사발 먹은 것이 전부인데 왜 이리 배가 아프단 말인가? 여기저기서 정순댁 술을 마신 사람들이 배앓이를 하자 마을 장터는 정순댁의 술이 이상하다는 소문으로 들썩였죠. 정순댁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내 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만득은 다급히 정순댁에게 달려왔어요. 정순댁, 이건 우연이 아니오. 누가 항아리에 손을 댄 게 틀림없소. 그는 뒷뜰을 샅샅이 뒤지다 항아리 옆에서 이상한 약 냄새를 맡았죠. 이건 약초 냄새요. 아무래도 최 씨 그 도둑놈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소. 정순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자가 내 술에 약을 탔구나. 감히 내 주막을 망치려 하다니. 정순댁은 억울하여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항아리에 반사되며 은은히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만득이, 이 소문이 퍼지면 주막은 끝장이오. 내 평생의 혼이 담긴 술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맴돌았답니다. 오랜 과부살이를 한 정순댁은 강인한 척했지만 이 위기는 그녀를 흔들었던 것이었어요. 만득은 그런 정순댁을 보자 가슴이 찡했답니다. 그는 능청스런 농담을 멈추고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어요. 정순댁, 이 만득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스했답니다. 정순댁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만득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정순댁, 이 주막은 정순댁의 혼이오. 그 영혼을 누가 훔쳐갈 수 있겠소? 이 만득이가 곁에 있으니 그 어떤 일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그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반짝였답니다. 정순댁은 그의 손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자네가 곁에 있으니 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혼자보다는 좋구먼요. 정순댁은 만득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죠. 그 순간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답니다. 정순댁은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조심스레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정순댁, 이 만득이가 정순댁의 서방이 되어도 되겠소? 정순댁은 얼굴이 붉어지며 피식 웃었답니다. 서방은 무슨, 그래도. 그날 밤 주막의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그들의 겹쳐진 그림자를 감쌌죠. 만득의 익살스러운 농담과 정순댁의 호탕한 웃음이 방 안을 채웠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랜 세월 처음으로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항아리처럼 구수하고 꽃잎처럼 달콤한 그 밤은 두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던 것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댁은 여전히 근심에 잠겨 있었지만 만득의 곁에서 희망이 샘솟았답니다. 그녀는 항아리 옆에 서서 단호히 말했어요. 만득이,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튼 최씨 그 도둑놈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만득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답했죠. 정순 씨, 이 서방님이 최 씨가 약을 탄 증거를 찾아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만득은 곧바로 마을 한약방을 돌며 배앓이를 일으키는 약초를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한약방마다 고개를 저을 뿐 뱀꼬리풀 같은 약초를 대량으로 사간 이는 없었다 하였어요. 터덜터덜 주막으로 돌아가던 길 산길에서 약초를 캐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손바닥만 한 바구니에 풀이 가득했죠. 만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무슨 약초를 캐고 계시오? 만득이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답니다. 돈이 될 만한 풀이라면 뭐든 캐지. 근데 젊은이가 약초엔 무슨 관심이요? 만득은 씩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다른 음식에 섞여도 향이 없고 배앓이를 일으키는 약초를 아시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뱀꼬리 풀이지. 그 풀즙은 조금만 마셔도 배를 뒤틀리게 하는 독한 놈이라오. 만득의 귀가 쫑긋했답니다. 혹시 최근에 그 풀을 누군가 사간 일이 있소? 할머니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죠. 며칠 전 한양에서 온 상인이 사가긴 했소. 근데 그건 왜 묻소? 만득은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내의 얼굴을 보면 아실 수 있겠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굳어졌답니다. 알긴 아오. 하지만 그 자는 비밀로 하라. 신신당부했으니 더 묻지 마시오. 그녀는 바구니를 챙겨 산길을 내려가 버렸답니다. 만득은 다급한 마음으로 주막에 돌아왔어요. 여보, 뱀꼬리 풀을 판 할멈을 찾아냈소. 그 할멈의 자백만 받아낸다면 최 씨란 놈을 잡는 데는 시간 문제일 것이오. 그 할멈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으니 사또의 힘을 빌려야겠소. 다음날 정순댁과 만득은 고을 사또께 고소장을 올렸어요. 최 씨란 자가 정순댁 술의 비법을 훔쳤고 또 주막 술에 약을 타 술을 마신 사람들이 배앓이를 심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마을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간을 찡그렸죠. 중대한 일이로다. 하지만 최 씨란 자가 그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약초꾼 할머니가 아는 바를 숨기고 있사옵니다. 사또께서 위험을 보이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사또는 즉시 약초꾼 할머니를 관아로 소환했어요. 할머니는 관아의 위험 앞에서 벌벌 떨었답니다. 사또가 엄중히 말했답니다. 뱀꼬리풀의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오. 사또의 위험에 할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한양에서 온 상인이 배앓이를 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감쪽 같은 독초를 찾기에 뱀꼬리 풀을 이야기했고 그 상인은 웃돈을 얹어주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뱀꼬리 풀을 뜯어 판 죄밖에 없사옵니다. 알겠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최 씨가 맞느냐? 사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득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답니다. 그렇사옵니다. 그 도둑놈이 최 씨가 틀림없사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포졸들을 불러 엄히 명했어요. 최 씨를 즉시 잡아들이고 그자의 주막을 샅샅이 수색하라. 포졸들은 최 씨의 주막으로 달려가 최 씨를 끌고 왔답니다. 최 씨는 관아에 꿇어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발뺌했어요. 사또님, 오해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정순댁의 술에 약을 탔겠다옵니까? 이는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꾸짖었죠. 내 놈의 거짓말이 하늘을 속일 줄 아느냐? 저 할멈에게 뱀꼬리풀을 사간 자가 너희거늘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할 셈인가? 그때 포졸 하나가 다급히 관아로 뛰어들었어요. 사또, 최 씨의 주막에서 이 물건을 찾아냈사옵니다. 포졸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정순댁의 꽃잎 주머니였죠. 주머니 안에는 말린 꽃잎과 약초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관아에 모인 마을 남정네들과 안악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건 정순댁이 애지중지하던 주머니가 틀림없소. 정순댁은 주머니를 보고 눈을 부릅떴죠. 최씨, 이 도둑놈!
감히 내 시어머니의 혼이 담긴 주머니를 훔쳐 내 술을 더럽히다니! 그녀의 화난 목소리가 관아를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만득은 정순댁 곁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거들었어요. 사또, 이 여우 같은 놈이 약을 타고 주머니까지 훔친 게 분명하오. 정순댁의 명예를 더럽힌 죄 용서할 수 없소. 그의 우렁찬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답니다. 최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는 발뺌할 말을 잃었어요.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마을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를 받을 것이다. 사또의 명예 포졸들은 최 씨를 끌고 갔답니다. 관아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정순댁 주막이 살아났다 며 환호했어요. 정순댁과 만득은 관아를 나와 주막으로 돌아왔어요. 정순댁은 만득을 보며 씩 웃었죠. 만득이, 아니 서방님. 이번엔 제법 큰일을 했구먼. 만득은 능청스럽게 답했답니다. 정순댁, 이 만드기가 곁에 있으니 주막은 끄떡없소.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니 술 한 사발 내주시구려. 오늘은 거하게 취해야겠소. 정순댁은 그의 뻔질거림에 까르르 웃으며 사발을 내밀었답니다. 정순댁이네 주막은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순댁과 만득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했답니다. 주막 마당은 노래와 춤으로 가득 찼던 것이었어요. 그날만큼 정순댁의 술을 모두에게 공짜로 마시는 날이었고 정순댁과 만득은 부부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순댁의 막걸리는 조선 팔도의 명성을 떨쳤고 만득은 여전히 뻔질거리며 손님들을 웃겼답니다. 때론 티격태격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항아리의 술처럼 구수하고 깊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죠. 정순댁과 만득이 그 사랑이야말로 천하일품이라오.